잘 나와 있는데 거기 그 상호 변경하는 때 밑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상속이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요때는 정정사유예요. 근데 요게 나와요. 증여. 그래서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하고 변경이 빠졌구나. 변경되시면 요때는 폐업사유가 돼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교재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솔직히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엔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뭘로 넘어가냐면 개인은 소득세가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돼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은 언제 받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죠? 네, 돌아가신 이후에 공짜로 받는 것. 그 다음에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는 게 뭐예요? 증여잖아요. 근데 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세 할 때 인적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이 인적공제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 몇 명이냐가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이냐, 결혼을 하셨냐, 자녀가 있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내는 세금이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네가 내나 내가 내나 얘는 똑같이 내거든요. 근데 요 단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단계에서 제재를 안 가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사업체를 물려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혼자 사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나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해서 만약에 가족이 총 5명이야.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낼 확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상속 받으면 그 상속 받은 사람이 기존에 그 상속을 하신 상속자의 저기 뭐냐 세금까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명의를 바꾸든 뭐를 하든 정해져 있는 세금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증여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은 만약에 부모님은 원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증여함으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왔어. 이런 걸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두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건 솔직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여는 안 됩니다. 상속은 돼요. 그거 가끔씩 이론 문제에 나오니까요. 그거 좀 봐두세요. 그러니까 세무대하고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전산세무 2급이 되는 것 같아요. 분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7페이지 보시면 과세거래라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용역의 수입 하나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재화의 공급에 보시면은요, 재화는 요걸 재화라고 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으면은요, 하나는 정의를 내리고 나머지는 그게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이내,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것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그게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의 개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우리 수표 주고받을 때 10% 내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돈 주고받을 때 10%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돈에 10%가 붙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10%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네, 요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아닌 거라고 나오면 세금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인데 요 공매 및 경매는 강제고요. 이번 시험에 왠지 요런 파트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즘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그래서 공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양도. 이 네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78페이지 밑에 보시면 1번에 담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제공이요? 담보 제공. 담보는 왜 아니냐면 담보는 현재는 미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라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걸 담보로 해서 뭐를 갚겠다? 돈을 갚겠다. 그래서 지금 갭 투자도 문제가 된 게 이 담보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세도 받고 그 집 가지고 뭐도 받았죠. 대출도 받았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을 팔아서 누구한테 돈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는 현재는 미확정이지만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를 팔아서 뭐를 갚겠다? 돈을 갚겠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세요. 그래서 현재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니까 모두 안 걷어요. 세금도 안 걷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279페이지 일단 교재 순서대로 갈게요. 사업의 포괄양도. 네, 포괄적으로 양도. 그래서 포괄양도라는 건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겼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괄양도 하면은 이제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세금 낼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이라는 건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현납이라 그래요. 뭘로 내죠?
돈으로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근데 물건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술품으로 낸다거나 골프채로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물건으로 세금 냈다 그래서 10%더 내라 그러면 물건으로 세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겠죠. 네.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물건으로 낸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안 걷겠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걷는다 그러면 안 낼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물납도 세금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와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공매 및 경매인데 요거는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매 경매로 넘어가면 강제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원해서 강제로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내가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간주공급 있거든요. 간주공급에 별표 3개 치시고 요거는 확실히 숙지 좀 해주세요. 279페이지 보시면은 간주공급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상공급이라고 해요. 왜냐면 간주가 공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첫 번째로 자가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 시 무슨 제와요? 잔존제와. 그 다음에 자가공급은 또 세 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자가공급은 면세 관련돼서 쓴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요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저거 개별이라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해요. 종류 같은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짜인데 무상 공급이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주는 걸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공짜로 주는 거 인정을 해줘 버리면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뭐라 그래요? 공짜로 줬는데요. 이래 버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자가공급의 면세사업의 전용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요거 많이 적을 거예요. 앞으로 뭐 많이 적을 거냐면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면은 이 그 간주 공급의 제일 처음에 면세 사업의 전용은 이거거든요. 살 때는 매입세액을 뺀 거예요. 살 때는 정상적으로 무슨 세액을 뺀 거예요? 매입세액을 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매입세액을 뺐으면 과세에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세에 쓸 것처럼 얘기해 놓고선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쓴 거예요? 면세에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면세는 뭐 안 내죠?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줬는데 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하면 안 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빼줬으니까 면세로 팔았어도 뭐를 내요? 세금 내.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거의 전제 조건은 살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빼줬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물건을 팔아서 요거를 내야 됩니다. 매출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물건이 뭐인 거예요? 면세인 거예요. 그러면 면세는 내야 되는 세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래서 국가가 이거 인정 못 하겠다. 왜냐면 너 세금 빼줬잖아. 그러면 물건 팔아서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근데 네가 면세했었네.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면세했었으니까 세금 못 내겠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아니야. 너 그거 면세했었어도 과세 쓴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내요? 세금 내. 요게 간주공급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이 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을 빼야 돼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 밑에 2번. 니은. 니은에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예요. 이거 왔다 갔다 냅니다. 내시는 분이 무조건 거기에 있는 비영업용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저 개별 소비세로 내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땅도 외국에 비해서 좁고 기름도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인데 뭐는 많죠? 자동차는 많죠. 예. 화물차는 괜찮아요. 예, 화물차는 세법에서도 요거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보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도 쓰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법에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거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장님 승용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냅둬야 돼요? 교환해 줘야 돼요? 네, 교체해 주죠. 근데 교체를 하는데 돈 받아요? 무상으로 해줘요? 무상으로 해주죠. 이런 거 인정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타이어를 살 때 일단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아서 매출세액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구조는. 근데 사장님 걸 공짜로 뭐 해줬죠? 교체해 줬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근데 화물차는 괜찮아요. 왜냐면 화물차는 그 화물차 가지고 일하는 데 쓰잖아요. 대부분. 화물차 가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죠? 네, 그건 진짜 특이 케이스고. 네. 근데 승용차는 법에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네들 이거 회사 돈으로 사서 업무하는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 자체에서는. 네. 그리고 업무하는데 써서 세금적인 혜택을 받고 싶으면 무슨 차를 사라? 경차를 사라. 경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일반적인 승용차 관련돼서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해도 인정 안 해요. 왜냐면 법 자체에서 인정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1페이지 요걸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짜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유통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장이 있으면 도매업체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유통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 각 유통 단계마다 이익 붙여서 팔아요, 원가로 팔아요? 이익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 그냥 공짜로 줬어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원래 공장에서 도매업체한테 넘길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요거기는 해요. 공장에서 어디에다 넘기는 거예요? 직매장에다. 그러면 이거 넘길 때에 요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뭐를 붙여요? 이익을 붙여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익 없이 공짜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단계마다 이익을 붙이기 때문에 이걸 공짜로 준 거를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즘에 왜 요게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은요. 요 직매장 반출은 이거 발행이 가능해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종종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짜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공짜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세금 거둘 때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는 공짜로 팔았으니까 세금 안 낸다. 누구는 적법하게 팔았으니까 세금 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주제도예요. 그래서 간주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거 만들어 놨냐 골치 아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누구는 정상적으로 해서 세금 내다 끝나는 거고요 누구는 불법 저질러서 돈만 많이 버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코인까지 나와봐 그러면 볼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다행히도 요즘엔 코인 조용합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기 2,000불 선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때 많이 올라갔을 때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까지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2천만 원 전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느 투자 전문 회사인가 어느 신문사였나 거기에서 내년에 저기 1억까지 보고 있대요. 올라가면 대박이겠지만 떨어지면 쪽박이잖아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82페이지 보시면은요 개인적 공급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내가 컴퓨터 판매 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조카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노트북 한 대 정도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공짜로 줬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너 이거 공짜로 줬으니까 세금 내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너 공짜로 줬어도 뭐를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합법적인 거면 괜찮은데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뒷돈 받고 판 다음에 국세청에서 조사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카한테 선물로 줬는데요. 친한 친척한테 선물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는 건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거보다는 요게 더 잘 나와요. 거기 진한 글씨로 보시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대부분 누구 위해서 주는 거죠? 직원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제조회사나 뭐 건설 쪽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왜냐면 직원들 위한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안 다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걷겠다. 그 다음에 직장 문화비. 뭐 요즘에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한때 직장 직원들끼리 뭐 골프장은 아니지. 볼링장도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었어요. 잠깐이나마. 그래서 그런 데 돈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뭐 직장 연회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에 결혼율이 줄고 있어서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TV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끼리 미팅을 합니다. 그래갖고 만나서 결혼하게끔 이렇게 회사에서 밀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도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안 걷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안 걷고 요즘 시험에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10만 원에다 밑줄 치세요. 요즘 시험 요거 잘 냅니다. 얼마요? 10만 원. 그래서 경조사나 아니면 선물로
줄 때 10만 원보다 적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근데 10만 원보다 크면 10만 원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여기에는 지금 1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어떤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 통념상 줄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사회 통념상을 얼마로 볼 거예요? 이거 직급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내가 강남에 살아. 그러면 강남에 살면은 10만 원. 그럼 너무 적죠. 맞죠? 그렇게 느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 원까지. 근데 만약에 15만 원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 돼요. 10만 원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사업상 증여. 그래서 283페이지 사업상 증여.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들어서 팔잖아요. 소비자한테는 돈 주고 팔고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는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가 사업상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 그러면 공짜로 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짜를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요게 간주공급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예외 보세요. 시험은 간주공급 종류 아니면 예외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예외 보시면은 첫 번째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 요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마트 가면은 2+1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큰 햄 2개 들은 거 사면 작은 햄 하나 이렇게 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근데 왜 안 걷냐면 우리가 하나에 5,000원짜리랑 1+1 9,000원짜리가 있으면 사람들 뭐 사죠? 1+1 사죠. 맞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판매 금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걷는 세금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 이렇게 법에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견본품.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거래처에 견본품 보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보고 물건을 구입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견본품도 세금을 뭐 한다? 안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우리 물건 팔려면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냐면은 저기 화장품 파시는데 보면은 거기에 호객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지금 오시면은 뭐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왜 하죠? 하나라도 뭐 하기 위해서? 더 팔기 위해서. 그러면 광고함으로 해서 판매 금액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왜 안 걷냐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주는 건 가격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를 껴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싼 거에 대해서는 안 걷는 대신 결론은 이거예요. 너 그거 세금 안 걷을 테니까 다른 거 많이 팔아서 뭐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그래서 아마 여기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산불 같은 거 막 나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좀 심하게 나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이제 회사나 이런 데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를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왜냐면 원래는 이런 무상 공급하는 물품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재력이 아주 좋진 않으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지원 같은 거 해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너네 세금 내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면요 기부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기부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플러스 되는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 왜 기부해요? 기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하면은 내 인지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제일 싫어하는 기사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런 기사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이름만 바뀌지. 뭐라고 나오냐면, 아우, 저는 사람들이 모르길 바랬어요. 맞죠? 그러면 돈이라도 매겨서 기사 못 쓰게 막아야죠. 예. 그래 놓고는 인터뷰는 다 하고 있어. 모르길 바랬는데, 그냥 쭉 간단하게 나온 것도 아니야. 그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예. 그거 왜 하냐면은, 저같이 이제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인지도 올리는 거랑, 예, 기부하면은 그만큼 뭐를 덜 내요?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긴 한 겁니다. 왜냐면, 기부하느니 세금을 더 내겠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와 284페이지. 우리 폐업 왜 하죠?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폐업하게 되면은 남는 물건 있어요. 그 남는 물건 관련돼서도 뭐를 내셔야 되세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 왜 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요, 망했다 그래서 세금을 안 걷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망한 사람은 세금 안 걷고, 그 다음에 안 망한 사람은 세금 걷고, 그러면 물건은 똑같은데, 예, 물건은 똑같은데 뭐가 되는 거죠? 예, 물건은 똑같은데 여기는 망했으니까 세금 안 내. 여기는 안 망했으니까 세금 내. 그러면 형평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생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85페이지 용역의 공급에서는 저기만 잘 봐두시면 돼요. 제일 밑에 보시면 무상 공급.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무상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무상 공급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 공급, 요걸 간주 공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인데, 간주 공급은 뭐 내셔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과세 대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요게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왜 이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공짜로 일했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낼 거예요? 안 내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왜 과세 대상이 아니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 얼마 내라 그럴 거예요 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세금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걷는다 그러면 싸울 사람들 많잖아요. 따질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안 걷는데 요거는 걷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그러면 이분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인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월세 얼마다 이거는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평수를 이 지역에서 빌려주면은 얼마 정도 세금 내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세금을 뭐 하시는 거예요?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286페이지 수입. 수입에서는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를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제가 앞으로 수입 나올 때마다 맨날 이거 적거든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리. 그래서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수입이 뭐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입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게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업무를 이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세관에서. 왜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은 어디를 꼭 거쳐야 되죠? 세관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세관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공급시기, 거래시기 이거 잘 나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은 꼬박꼬박 나와요. 이건 회계에도 나오고 세무에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거래시기, 공급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기 예정이 1월에서 몇 월이죠? 3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 및 납부는요? 7월 25일. 그러면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를 정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3월 31일 날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몇 월 며칠로 발행을 해야 되죠? 3월 31일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만 바꾸면은요. 3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3월 30일에 걸리면 4월 25일 날 세금 내야 되는데 4월 1일로 바꾸면 몇 월 며칠 날 세금 내면 되죠? 7월 25일 날.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 가지고 3개월 동안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국가에다 내면 땡이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불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냐면 이걸 내가 비싸게 팔아갖고 그 돈 가지고 뭐 10만 원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날짜를 뭐 할 것이다? 바꿀 것이다. 라고 국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너네 이날 거래한 거야. 라고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걸리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리냐면 우리 회사랑 거래처랑 말만 맞춰 놓으면 돼요.
우리 3월 31일 날 거래한 적 없는 거예요. 언제 거래한 거예요? 4월 1일 날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월말에는 거래처가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대부분 연락을 해봐요. 특히 오후에는.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후에 전화를 하면 어떤 업체는 네, 저희 아직 마감 안 했으니까 오늘 날짜로 발행해 주세요. 이런 데가 있고 어떤 업체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발행해 주시면 저희 마감 끝나서 지금 발행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발행하면은 그분 마감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고 우리 내일로 해요. 예, 그러면 땡인 거예요. 왜냐면 저기도 내일, 우리도 내일. 그러면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항상 걸리는 건 왜 걸리죠? 우리는 내일이라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언제라 그래요? 오늘. 아니면 우리는 오늘이라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내일. 그래서 실제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전산세무 1급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수원에 어떤 원장님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그분 욕심은 잘못 부리셨어요. 무슨 욕심을 부렸냐면 우리 학원에 전산세무 1급 수업을 개강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필요한 강사를 한 명 넣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명을 더 섭외해서 시험 보게끔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감독관이랑 돈 주고 다 짠 거예요. 네, 그리고 4명 정도 들어가고 감독관하고 짜서 시험을 봤는데 1명 붙고 3명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전산세무 1급이 어렵게 나오면 막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다 그래서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한 명이 술을 먹고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술이 진탕돼 갖고 자기가 예전에 전산세무 1급 이렇게 해갖고 짜고 해서 들어갔다. 근데 올리고 얼마 안 있다 삭제했는데 어떤 사람이 캡처해갖고 신고했어요. 그래갖고 학원은 없어졌죠. 그래갖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잘못 생각했냐면 전산세무 1급 수업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딱 3명 수업해봤어요. 네. 그리고 전 그 이후로는 동의했어요. 누가 돈을 억수로 준다 그러면 모를까 전산세무 1급 수업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전산세무 2급까지는 그나마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전산세무 1급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려면 한 6개월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산회계 1급을 하고 전산세무 2급을 하면 곱하기 2거든요. 내용이. 범위가. 근데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세무 1급은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예요. 범위가 거의 따따블로 늘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 안에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수업하면서 힘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전산세무 1급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수업하다 보면 사람들 눈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알아먹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2달 내내 멍 때리고 계세요. 그것도 좀 잘 하신다라는 분인데도.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은 아직 내 능력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개강되지도 않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외우셔야 돼요. 287페이지. 특히 두꺼운 글씨는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 보시면 저기 위에 두꺼운 글씨는 안 되어 있는데 요거 지문에 잘 나와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저는 그거를 일반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반 판매는 3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팔게, 외상으로 팔게, 할부로 팔게. 요걸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가공 나오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테,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 완성됐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이 괜찮냐 잘못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하려면 물건을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물건 받기 전에는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건이 엉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고 확인을 해서 이 물건 괜찮아요 그러면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중고 이렇게 거래할 때 보면은 택배로 죽어도 안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무조건 나는 얼굴 보고 물건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하도 사기 많이 치니까. 네. 누굴 믿어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나 택배로 받았는데 돌이 들어왔다. 아니면은 나 뭐 신발을 샀는데 신발은 없고 과자만 몇 개 들어있더라. 막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서 내가 검수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것도 잘 나와요. 폐업. 모두 잘 나온다고요? 폐업도 잘 나와요.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에서 못 뺄 때요. 돈 뺄 때. 근데 왜 현금을 인체하는 때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판기에서 뭐를 꺼내야 되죠? 돈을 꺼내야 되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뭐 한 때요? 꺼낼 때.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보고 싶게요.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고 두 개구나. 요거는 회계에서는 안 보는데 세무에서는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뭐냐면은 수출. 288페이지 보시면 수출. 요거 참고로 2장짜리에 있는데 회계 때는 안 외웠었어요. 왜냐면 회계 때 외울 파트가 아닌지라. 그래서 회계 때는 안 외웠었던 파트인데요. 요거 세무 때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적일은 배에다 싣는 겁니다. 어디에다 싣는다고요? 배에다. 그래서 배에다 싣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기적일이라고 있어요. 기적일은 비행기에다 싣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 기준이고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환가일이 빠른 경우 환가일 기준. 이거는 언제 볼 거냐면 저 때 볼 거예요. 언제냐? 수요일날. 수요일날 그 쪽지 시험 볼 때 새로운 거 2가지 더 추가돼요.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환율. 우리가 수출이라는 건 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환율하고 내일 환율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은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선적한 날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이 물건 실은 날이에요. 근데 물건 실은 날보다 돈을 먼저 받았어. 그러면 돈 받은 날짜로 해요. 그 돈 받은 게 환가예요. 환가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환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환가나 환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바꿨을 때 그 날짜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요게 하나 추가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많이 적어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왜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나누어서 받는 거. 그래서 나누어서 받을 때에는 그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거기 뒤에 거 용역부터 해서 좀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